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옛날에는 연자제라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세상도 만나지네요. 지금까지 미국까지 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어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더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고완순입니다. 저는 4.3을 9살에 꺾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저는 꿈 많고 호기심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4.3이 저희 꿈도 인생도 다 가져가 버린 것 같습니다. 4.3 이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려움은 결국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의 심정을. 1949년 1월 17일 북촌리 대학살이 벌어진 그날 군인들은 마을을 불태우며 주민들을 북촌국민학교로 모이게 했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작은 골목길 안쪽에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밖에서부터 불을 질러 골목 안에는 이미 연기가 꽉 차 있었고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군인들이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던 그 순간 갑자기 터져버린 옆집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우리 집 문을 뚫고 들어온 총끝에서 번득거리던 칼날,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집 밖으로 끌려나와 보니 하늘은 새까만 연기로 가득했고 마을은 온통 불바다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이미 마을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운동장에 사람들이 많은 걸까? 어린 호기심에 두리번거리던 중 학교 울타리에 설치된 기관총 3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2개의 총구가 운동장 쪽으로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뒤늦게 붙잡혀온 우리 가족은 학교 정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앉았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앞을 쳐다보니 남자 머리 한 줄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다 앉아있는데 저 남자 어른들은 왜 서 있는 걸까? 다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개군바리를 쳐서 고개를 쭉 빼고 올려다보니 교단 위에 군인 한 명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남자 어른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머리를 하나 둘 세어가는 순간 탕탕탕 갑자기 들리는 총소리,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남자 머리, 그 총소리가 신호였던 걸까요? 다다닥 운동장 울타리에 놓여있던 기관총에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도관에 든 쥐모양 그날 군인들은 우리 모두를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운동장으로 쏟아지는 총알을 피해 어머니는 3살 난 남동생을 등에 업은 채 저보다 6살 더 먹은 언니의 손과 제 손을 잡고 땅바닥에다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다다닥 계속되는 총소리, 울부짖는 아우성, 죽지 않으려고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개처럼 운동장을 기어다니던 사람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총소리가 멎었습니다. 그제서야 땅에 처박았던 고개를 살며시 들었는데 눈앞에 고무신을 신은 여자의 발이 보였습니다. 우린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 여자는 왜 발을 뻗고 누워있을까? 순간 오른쪽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끈적끈적한 기분, 시뻘건 피였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젊은 여자의 몸에서 흘러나오던 붉은 피, 여자의 가슴 위에 머리를 박고 젖을 찾던 어린 아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저 그림처럼 죽은 엄마의 젖을 빨던 아기도 결국 죽었습니다. 손에 묻은 피를 보고 놀란 나는 어멍 이거 피 무서워 집에 걸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놀란 남동생이 덩달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갓나 새끼, 지금 죽어도 죽을 거, 이따 죽어도 죽을 거. 군인 하나가 쌍스러운 욕을 해대며 들고 있던 몽둥이로 남동생이 머리를 2번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쓸 새도 없이 팍팍 골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남동생은 더 이상 보채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어머니 등에 축 늘어져 있던 남동생, 결국 머리에 물이 고이는 후유증을 앓다가 제대로 된 병원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1951년 3월 32일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바탕 기관총을 난사를 끝낸 군인들은 이번에는 끈으로 가운데를 묶은 긴 장대를 들고 와서는 제주읍으로 갈 사람 따라 나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운동장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살 길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압을 다퉈 군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군인들은 들고 있던 장대로 38선을 긋듯이 운동장을 동과 서로 갈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동쪽에 앉게 됐는데 그때는 어느 쪽이 사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떠밀려 가족들이 서로 떨어지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가족을 찾아가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군인들이 무자비한 몽둥이질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언니와 어머니 손을 놓지 않으려고 꼭 붙잡았습니다. 군인들은 제주읍으로 간다며 사람들을 수십 명씩 운동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고 조금 있으니까 총소리가 다다닥 다다닥 나고 또 사람들이 나가자 총소리가 다다닥 다다닥 나고 그렇게 수차례 반복하여 하자 우리 언니가 하는 말이 어멍 암만 해도 이거 죽여보는 거 담수다. 우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되쿠다. 이것은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이젠 사람들이 다시 운동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들어오려는 사람들과 끌려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떠밀려 다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옴탕밭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는 지금도 옴탕밭 앞을 지날 때마다 죽은 사람들이 시체 더미가 떠오릅니다. 엎어져 죽은 사람, 사타구니에 들어가 있던 머리, 입에 들어가 있는 발, 은비녀가 꽂혀있는 머리채를 잡고 엉켜져서 죽어있던 시신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못 견뎠으면 그렇게 몸이 뒤틀려 죽어있던 걸까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눈물만 납니다. 그런데 더 야속한 것이 있습니다. 겨울이어서 그랬는지 해가 구름에 들어갔다 어느 순간 반짝 나오고 또 구름에 들어갔다 반짝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가 땅으로 스며들어 점점 검붉게 물들었던 옴팡밭 흙이 햇빛에 반사되어 유리알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죽음의 공팝에서 눈부시게 반짝거렸던 붉은 피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군인들은 우리를 쭉 앉혀놓고는 등 뒤에서 총을 장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거덕 철거덕 쇳소리가 들리고 어머니는 저와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잡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제는 우린 다 죽었구나, 마지막이구나. 체념의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사격 중지의 이 외침, 이 갓나 새끼들 파리 새끼보다 목숨이 더 기네. 어린 가슴에 박힌 군인들의 욕지거리가 죽음이 문턱에서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나는 지금 파리 새끼보다 긴 목숨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1949년 1월 17일) 북촌마을은 인근 도로에서 군인 2명이 무장대의 습격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군인들은 우리 마을을 전소시켰고 아무 죄 없는 주민을 300여 명 이상을 삭살시켰습니다. 운동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마다 뿜어 나오는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도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불타버린 집과 함께 불타던 시신들, 집에서 뛰쳐나온 소와 돼지가 날뛰던 모습까지 이제 그만 70년의 세월과 함께 잊혀져도 좋으련만 지금도 눈을 감으며 지옥 같던 그날의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다음 날 아침 함덕 대대본부로 오라는 군인들이 명령에 따라 우리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함덕리로 갔습니다. 함덕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이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죽어있는 곳을 미친 듯이 휘젓고 다녔습니다. 어제 북촌국민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군트럭에 실려가던 이모는 분명 노란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함덕 바닷가 모래사장 구덩이에서 찾아낸 이모의 시신은 너무도 비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모는 얼굴도 유방도 국부도 모두 칼로 난자당한 채 죽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모와 외삼촌은 나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무참히 학살당한 후 형무소에 끌려간 작은 외삼촌은 지금까지도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제주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셨던 큰 외삼촌은 일본 동경대학교 수학과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해방 직후 하루는 조그만 헬리콥터 한 대가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 내렸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리 큰 외삼촌이 미군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밭에서 일을 하던 외할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와서는 코 큰 놈이 우리 아들을 잡아간다며 큰 외삼촌 바지가랑에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외삼촌과 대화를 하던 코 큰 놈은 외삼촌의 어깨를 다독다독하고 헬리콥터에서 상자 하나를 내려주고 돌아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처음 보는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초콜릿, 돼지고기 통조림, 가루비누, 시레이션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나이 자랑이고 집안이 기둥이었던 우리 큰 외삼촌 역시 4.3 사건으로 잡혀가 어디서 죽었는지 현재도 모르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4.3이 다 끝났다고 말했지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타버린 집 대신 가만히로 둘러쳐진 움막에서 친척들과 모여 살아야 했고 먹을 양식이 없어 바다의 해초와 산이 풀을 뜯어 먹어야 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남의 집 밥을 훔쳐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공부를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마음껏 배우지 못한 게 지금도 한이 됩니다. 더 배울 수 있었다면 그 많았던 꿈 중에 하나쯤은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요? 9살 소녀가 80을 넘긴 할머니가 되어버린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는 내 꿈이 가였기만 합니다. 할머니가 되어버린 제게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 증언을 들으셨듯이 제주 4.3은 미 군정기에 제주도 주민들에게 가해졌던 인권 유린 및 학살 사건입니다. 저희 마지막 소망입니다. 유엔이 설립 취지에 맞게 미국이 4.3이 진실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저희 간절한 마지막 소망입니다. 제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